네, 자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 조짐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확대되고 그러면서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또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우선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 나오기 전에 네. 앞서 정부가 벌써 2번 재난지원금 지급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올 초부터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이 좀 확산되자마자 이제 정부는 예. 두 번의 재난 지원금을 좀 지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각각 이 지급 형태하고 규모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 지난 5월에 집행됐던 1차 재난 지원금은 네. 1인 가구에서 이제 40만 원, 2인 네. 가구에는 60만 원, 또 3인 가구에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기준으로 전 국민에게 예.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송 기자도 그때 받으셨고요. 저도 받았습니다. 네. 예. 그 총 규모는 이제 14조 3천억 원이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지난 9월에 집행됐던 2차 재난지원금은 이때는 못 받았죠? 이때는 못 받았습니다. 예. 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소득이 좀 감소했던 네. 고용 취약계층들, 예. 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예. 이런 대상으로 이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고요. 예. 정부는 이들에게 이제 7조 8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1차 때 14조 3천억 원이었고 맞습니다. 2차 때 7조 8천억 원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자 3차 재난지원금 이거 뭐 처음에는 야당발로 얘기 나왔는데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의 뭐 지금 여당에서 이제 이거를 뭐 수락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여론조사까지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예. 11월 24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찬반과 선호 지급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국민 10명 중에 6명은 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반이 찬성하네요. 과반 네.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예. 또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예. 2차와 같은 이런 선별 지급 방식보다는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편 지급이면 또 기재부가 난감할 텐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좀 보시죠. 예.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질문에 대해서는 예. 찬성 응답이 56.3%, 예. 또 반대가 39.7%, 약 40% 가까웠고요. 예.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예. 1차 때처럼 전 국민?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 그런 예. 응답이 57.1%로 재난지원금 찬성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또 2차 때처럼 이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5.8%였습니다. 아예 이제 전 국민 지급 쪽이 훨씬 높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번 조사 결과를 본다면은 재난지원금 뭐 전 국민에게 뭐 지원해야 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견들도 예, 예. 있고요. 하지만 예. 좀 지역별로는 조금씩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지역별로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요? 네,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예. 이 3차 재난지원금 이 찬반 결과를 좀 살펴보면은 지역하고 이념 성향에 따라서 다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서 뭐 좀 의견이 다르다. 아무래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권역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네. 광주하고 전라 쪽 그리고 예.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예.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좀 많았던 반면에 예.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서울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권역에서는 예. 이 찬반 응답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73%로 좀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 10명 중에 7명 이상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찬반이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이 보수층에서는 매우 반대가 30.9%로 예.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예. 이 상대적으로 강한 좀 비토 정서를 보인 점이 눈에 띄기도 했고요. 예.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좀 크게 앞섰고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좀 우세한 그런 부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는데요. 예. 특히 40대에서는 찬성이 65%로 가장 높았고요. 70세 이상은 찬성과 반대가 조금 비등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 지역별 뭐 나이별도 봤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또 이게 된 찬반 의견도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직업별로 좀 살펴보자면은 예. 이 자영업자하고 네. 또 작업 현장에서 좀 일하시는 분들이죠. 블루컬라 네. 집단 그쪽에서 좀 찬성 응답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좀 블루컬라 계층에서는 매우 찬성한다 이런 예. 응답도 32%에 달해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예. 반면에 이제 주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좀 것과 좀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기 그래요? 때문에 예. 찬성과 반대가 좀 팽팽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이 조사는 이제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예.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고요. 예. 총 통화는 7,131명의 응답률은 7.0%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지급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 발로 이거 하자 했는데 3차 진원지원금 네. 여당이 받았고요. 정치권 반응 뭐 전체적으로 좀 뭐 어떻습니까? 이 방향으로 이제 가겠네요, 그러니까. 급물살 네. 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예. 네, 실제로 이제 현재 이 정치권 분위기는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어느 정도 좀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논쟁의 여지는 좀 없어 보이는데 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선제적으로 문제를 좀 제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도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그 야권 주장에 대해서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문제는 근데 이게 또 결국은 이제 아까 1차 때 2차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수조 원대 맞습니다. 그 예산이 필요한 건데 네. 이거 관련해서는 또 뭐 의견이 갈린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게 예산 부분에서는 좀 이제 재난지원금 편성하자라는 그런 국민의힘 주장에는 조금 난색을 표한 상황이고요. 예. 이 대표는 이제 25일 국회에서 열린 그 당 최고위원회의 그 화상회의에 참석해서 예. 특별히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네. 말을 했고요. 예. 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좀 대처하기 바란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예. 이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그런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아서 야당과도 함께 협의하길 바란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의원은 24일 그 언론 매체와의 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이번 본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항목을 태우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이런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의 연말 대목이 사라지게 됐다. 예. 그러면서 내년 구정 전후로 추경 등을 통한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예.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추경 부분은 이제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보니까 왜냐하면은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보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느 네네. 정도. 근데 이제 이거를 이를테면 이제 야당 쪽에서는 뭐 이제 뉴딜 그 예산을 많이 삭감을 빼서, 하고 예. 하자는 거고 이제 여당에서는 그 절대 안 돼. 뭐 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가운데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 입장에서는 또 뭐 지급 방식에 대해서 네. 선별이냐 전체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입장이 네.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선별 예. 지급 방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네,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원래 정부는 기재부는 그런 입장이었죠 줄곧 해서.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우리 가계빚 네, 지금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짚어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따라서 이제 생활고가 좀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빚을 내서 이제 투자를 한다. 이제 네. B2 현상 이런 부분들이 네네. 좀 겹치면서 예. 가계빚이 좀 3분기 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상황입니다. 예. 특히 불과 이제 7월하고 8월, 9월 이 석 달 사이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이 가계대출이 22조 원을 넘게 증가했는데요. 예. 이 역시 또 사상 유례 없는 큰 폭의 증가세였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3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요.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682조 1,000억 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가계신용이 잔액이 이렇게 커진 것도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게 이제 부분이 또 대출 부분 아닙니까? 대출도 특히 주택 네. 관련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대출 관련된 부분도 일단 저희가 이제 나중에 좀 짚을 건데 예. 이
좀 큰 문제는 이제 이 증가세가 굉장히 좀 가팔라지고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가계신용이 이제 3분기에는 44조 9천억 원이 더 늘어났는데 예. 이거는 이제 2분기 증가폭의 1.7배 그리고 이제 전년 거의 두 배네요. 거의 두 배입니다. 그리고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두 배가 넘는 2.8배 이르는 규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보니까 지금의 어떤 부동산 시장 상황과도 또 이렇게 이게 관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계 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출 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규모가 1,585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3분기에만 39조 5천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17조 4천억 원이 늘어났고 예. 거기에 이제 가계대출이 22조 1천억 원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조금 업번별로도 모두 이제 대출 규모가 전체적으로 좀 증가했다. 예. 그리고 주택 매매 거래량하고 전세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예. 좀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이 정부의 일단 부동산 대책하고 또 대출 규제에도 이 시장은 더 늦으면은 아예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불안 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예. 주택 매수세도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또 이 전국 주택 거래량이 2분기에는 29만 6천여 채였는데 네. 3분기에는 30만 9천여 채로 확대가 됐고요. 예. 또 전세 거래량도 2분기에는 31만 1,000호에서 네. 3분기에는 32만 호로 증가한 것으로 또 집계가 됐습니다. 네. 저 우리 간단히 다른 주제 하나 보죠. 그 종합부동산세요. 네네. 이게 지금 주택분에 해당하는 종부세액 작년보다 무려 43%나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네네. 뭡니까? 네, 이 정부는 이 종부세는 이제 일정 가격이 넘는 그런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이제 예. 부과하는데요. 네. 주택분만 따져보면은 올해 종부세액은 예. 1조 8,148억 원으로 네. 전년보다 무려 42.9% 그러니까 43% 가까이 수준에 예. 올랐던 것이죠. 예. 올해 이 종부세가 좀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이제 공시지가를 좀 현실화하겠다라는 네. 그런 방침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매년 큰 폭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개인하고 법인의 주택분 세율이 좀 인상이 되고요. 네. 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세부담 상한선이 현재 200%에서 네. 300%로 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예. 특히 이제 법인 주택분의 세부담 상한도 이 폐지가 될 예정이라서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이제 집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아예 증여하는 쪽으로 또 선회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게 예. 돌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또 이제 통계를 좀 살펴보면 이제 팔려는 사람하고 예. 또 이런 사려는 사람의 어떤 그 힘겨루기 양상이 조금 네.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 보는 입장이 있고요. 예. 8월 이후에는 서울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이 한 석 달째 이제 0%대 변동률을 아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이제 보유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되면서 집을 내놓는 집주인이 더 네.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였습니다.